자,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지금 이제 자충우돌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지금 이제 권력의 핵에 있는 사람들이 비교적 나이로 보게 되면 젊기 때문에 강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좀 원로들이 있어 가지고 그 좀 거친 그런 선택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 이재명 씨와 함께는 초대형 이제 위기가 발생한 것 같다 이렇게 보는데 조선 사설에서 이야기한 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차분히 탄핵 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안달한 이유를 대부분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지금까지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 구금 그리고 문형배의 일방적인 헌법재판소 여러분들 재판 진행 이런 것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이전에 대선을 치르고 싶어 초조한 것이다. 모든 부분에 여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작업을 해온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어그러진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좀 관록 있는 기자 같은데 조선의 최재혁 기자가 이번 헌법재판소의 조기 선고죠. 한덕수 총리에 대한 조기 선고 그다음에 또 3월 26일 날 예상돼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선거법 위반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를 잘 정리해 놨네요. 여기 보시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보다 먼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뭐 그거는 거의 확정적인 거죠. 하나는 3월 26일 날 선거법 위반 사건의 선고는 지금 2심 선고는 이미 발표가 된 거고 윤 대통령은 아직 다음 주로 다시 또 미뤄지니까 2심 결과를 떠나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달갑지 않은 상황 전개다.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최재혁 기자 이야기가 정확하게 지적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하사를 돌렸다. 경기가 끝났는데 새 심판을 여러분들 변론이 종결됐다는 것은 경기가 끝난 거지 않습니까? 선고만 남은 것이고 경기가 끝났는데 새 심판을 투입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경기는 이미 끝났는데 그게 여러분들 마은혁 씨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임명해 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최상목 탄핵 소추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당 내부에서 제기됐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거칠어질 자세다. 젊으니까. 하나는 젊고 또 다른 하나는 다급하니까 초조하니까 다 젊음의 특색들인 거죠.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원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자주 여러 번 지적을 했죠.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과격해질 것이다. 더 조급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이제 속내가 더 드러나게 된 거죠. 시간이 흐를수록 더 거칠어질 기세가 있는데 더 거칠어질수록 국민들이 속내를 더 정확하게 알아버리게 된 거죠. 그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딱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도 중진도 있고 원로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 돼야 뭐 정치라는 것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수를 줄일 수가 있는데 뭐 이재명도 젊고 박찬재도 젊고 김민석이도 젊고 이현주는 더 젊고 그러니까 더 과격해지는 거죠. 자기 자신들의 행동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입장이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계속 볼 테니까 그러니까 더 이제 잘못된 의사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없는 거죠. 지금 대법원은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3심 대법원 최종 판결도 원칙대로 처리할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원칙대로 3개월 이내 그렇게 이제 돌아가니까 특히 이제 정치적으로 너무나 여러분들 이게 첨예한 이익이 충돌하기 때문에 이 보니까 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잘못하다가는 대법관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덤탱이를 쓰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리가 예상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 예상이 주로 민주당 측의 예상이고 이재명의 예상이었거든요. 그 예상이 전혀 맞아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도 정치적 이해를 민주당이나 이재명 씨하고 같이 할 수도 있지만 먼 미래의 이름들 예상 이득이 크다고 해가지고 현재 어마어마하게 이런 큰 리스크를 안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문형배 씨나 이런 사람들 상황이 아마 그럴 겁니다. 이재명이나 민주당 측의 성의는 보이고 뭐 이 선거 기간을 끌게 되면 성의를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부에 보수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설득하는데 상당 부분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면을 세운다는 표현을 쓰죠. 얼굴을 세운다. 예. 지금 이제 선거를 계속 지체하는 것도 문형비나 이런 소위 좌측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자기의 얼굴을 세우는 과정으로 보는 거죠. 저는. 예. 그러니까 얼굴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 뭐 피치 못해서 결국 각하나 기각적으로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늦추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정철 씨께서 항소심 무죄가 나온다고 하던데요. 무죄가 나오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정복시켜서 또 뭐 이득을 보려고 하는 유튜버들이 있겠죠. 지켜봐야 되겠죠. 예외가 아니면 2심에서 이런 무죄가 나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2심은 사실 심리지 않습니까? 1심에서 사실을 심리했는데 선거법 위반은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간단한 사건을 2심에서 뭐 사실을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맨정신이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사실 심리니까 선거법은 거짓말 했냐 안 했냐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 가능성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전성리님 고맙습니다. 자, 여기 이제 뭐 한 분께서 잘 지적한 최재혁 기자 너무 염려 마시기 바랍니다. 조기 대선은 없을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초시계까지 놓고 재판을 초스피드하게 밀어붙이더니 왜 요즘 심리 결과를 발표 못하고 있겠습니까? 문영배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문영배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다면 진작 발표했을 겁니다. 문영배가 원하는 인용이 나왔으면 진작 발표했겠죠. 그런데 발표를 질질 끌고 있는 것은 결과가 문영배가 원하는 것과 다른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각하 내지 기각이라는 겁니다.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문영배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재명이나 이런 민주당 측의 얼굴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력했는데 안 됐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좀 중립적인 AI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판결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보다 먼저 나오게 됐습니다. 대통령 파면과 이것을 기회로 해서 조기 대선이 물 건너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줄과 같은 것이 끊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AI 당신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AI께서 아주 상시하게 이야기하네요. 조기 대선이 늦어지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기대했던 빠른 정치적 반등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는 이렇게 이재명 계획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는 것을 두고 이재명에게 불리한 시간표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특히 2심에서 유죄가 유지되거나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경우에 그의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3월 26일까지 기다려 봐야겠죠. 제가 뭐 1심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가능성이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1심은 사실 심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정치평론가들 중에는 사법부가 현재 여야 간 극한 대립과 탄핵 정국 속에서
독립적으로 판단을 내리려 한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여러분들 판단을 내리기보다도 본인의 목숨을 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건 본능적인 반응이니까. 잘못하다가는 본인들이 덤태기를 쓰겠다는 그런 위기감이 있는 거죠. 웬만하면 문형배는 이재명을 도우려고 노력했죠. 그러나 상황이 여러분들 내부에 몇 사람은 확고하게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이렇게 지체되는 것은 얼굴을 세우기 위한 일환의 시간 벌기지 않겠냐,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서울고법이 이재명 사건 재판부의 3월 중순까지 신규 사건 배당을 중지한 것은 집중 심리를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이것은 재판이 신속히 진행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반면에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의 중도성을 고려해서 신중한 심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선고 시점이 대통령의 탄핵 관련해서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치학자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거의 대권 도전에서 핵심 변수라고 지적합니다. 전문가들은 조기 대선이든 차기 대선이든 출마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정치적 생명줄의 단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결론은 뭔가 하니까 이재명 씨와 함께 억수로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게 AIC의 답변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봅니다. 글록3가 이런 마음에 드는 것은 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봅니다. 전문가 이야기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로선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흐름이 맞습니다. 2심 선고와 탄핵 심판보다 먼저 나오는 시나리오는 이재명이 원했던 조기 대선을 통한 정치적 반전을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거나 선고가 지연되면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에만 집중된 상태에 대응해야 되는 불리한 국면에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불리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몇 가지 변수가 있다. 2심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현재의 결정 속도가 3월 26일 이전에 결론 낼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민심의 변화도 중요한데 윤 대통령에 대한 민심의 지지도는 상당 기간 동안 여러분들 바뀔 가능성이 낮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AIC의 답변은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고 국내 문제 보면 좀 답답하지만 어떻든 간에 지금 상황이 그렇게 이재명 씨와 함께 유리한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화제 여름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